미국이 조선 기술을 수준 낮은 한국에게 배운다고요? 전 솔직히 처음엔 웃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부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없인 MASGA 더 이상 못 간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땅을 밟고 그 기술을 마주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기술자였던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조선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브라이언 맥클린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믿기 힘들었던 사건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완성도 높은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제가 경험했던 한국과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MASGA 프로젝트 시작은 야심찼습니다. 2025년 미국 정부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침체된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고 나아가 아시아의 조선 강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자는 전략적 프로젝트였죠. 군함, 항만관리선, 원양 화물선 등 모든 범위의 선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직후 저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조선 엔지니어들이 국방부, 해군, 민간 방산업체들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도 MASGA의 초기 설계 총괄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 일본, 그들은 부품 하청국이지. 그게 제가 갖고 있던 인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미국은 한때 세계 최대의 상업용 조선 강국이었고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제작하던 나라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뉴스에서나 들어본 나라, 삼성이나 현대 같은 몇몇 기업들로만 기억되던 기술은 빠르지만 규모는 작은 나라였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기술 실패, 공정 오류, 설계 지연 무너지는 슈퍼파워의 자존심. MASGA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기초 설계가 반복적으로 오류를 일으켰고 자동화 시스템은 수시로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고급 용접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미세 설계는 소프트웨어 상에서 구현조차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20년 전의 설계 데이터를 재탕하는 기술자들도 많았고 디지털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설비들이 즐비했죠. 몇 차례의 긴급 회의 후 국방부는 결국 기술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는 내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첫 번째 파트너로 한국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 수입을 한다고? 그것도 한국한테? 한국은 잘해봐야 용접 정밀도나 뛰어난 거지. 설계 자체는 우리가 더 낫지 않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고 저 역시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자존심만 앞섰던 거죠.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용했던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미국 측 대표 엔지니어로 한국에 가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직접 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령이었고 저는 정해진 날짜에 따라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게 된다는 사실에 설렘보다는 내가 과연 뭘 배워야 하는가라는 혼란이 컸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 MIT 출신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첫 인상은 단순히 놀람 이상의 감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제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무슨 AI 운영되는 스마트 시티 같군요.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한국국책조선기술연구소 KIS 스티머리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3D 디지털 트윈 설계 기술, AI 기반 함정 자동 설계 프로그램, 그리고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이건 제가 본 적도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자부하던 우리 시스템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연구원들이라는 사실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저는 한참을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혹시 내가 너무 오만했던 건 아닐까? 한국 기술이 미국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조차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사연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더 놀랍고도 겸손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죠. 처음엔 협업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국책조선기술연구소 KIS 스티머리니의 협업 파트너로 공식 배정된 첫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건 그냥 행정적 협업이다라는 생각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실제 설계나 공정 개선은 우리가 해야 하고 한국은 참고 자료일 뿐이다라는 오만한 전제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고 20분도 지나지 않아 제 안의 확신은 산산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나라였습니다. 첫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분은 이정현 팀장, 한국 측 기술 총괄이었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 편안한 복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마디로 공간을 장악했습니다. 저희가 미국 측에서 직면한 병목 지점을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째, 3D 공정 간 동기화 지연. 둘째, 모듈화 설계 방식의 오류. 셋째, 시뮬레이션 기반 AI 전환 지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결 방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구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3개월 동안 손도 못 대고 있던 설계 문제를 단 15분 만에 AI가 자동으로 수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기술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설계 오류만 수정한 게 아니라 자재 소비량 12% 절감, 용접 시간 18% 단축, 인력 소모 27% 감축까지 시뮬레이션 결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 미국 동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의 속도 차이가 아니라 시대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랑하던 기술은 이미 한국에겐 옛날 기술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울산에 위치한 민간 조선소를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 저는 한국의 조선소 하면 숙련공들이 땀 흘리며 용접하는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조선소는 거대한 공장이라기보다 거대한 컴퓨터에 가까웠습니다. 크레인부터 용접기까지 모두 자동화되어 있었고 드론과 로봇팔이 선박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회의실에서만 떠들던 그 개념들이 이곳에선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씨, 여기는 스마트 도크입니다. 저기 저 로봇은 용접뿐만 아니라 균열 감지와 품질 검사까지 동시에 합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건 전체 공정의 30%도 안 됩니다. 가이드를 맡은 한국 연구원 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보잉의 자동화 시스템을 부러워하던 그 모든 개념이 한국의 조선 현장에서는 이미 완성된 기술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자존심은 깨졌고 동시에 존경이 피어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깊은 존경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하루는 설계 최적화 과정에서 저희 팀과 한국 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재료를 변경하면 원가가 더 절감된다는 입장이었고, 한국 측에서는 지금의 재료가 구조 안전성과 유지 비용 면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용이 핵심 아닙니까? 지금은 속도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한국 측 이정현 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해 보시죠. 5년 뒤 유지 비용, 구조 균열률, 선체 수명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국식 원가 절감 설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비가 3배 이상 들고 수명도 2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는 회의실을 나와 연구소 뒷마당에 홀로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건 대체 뭐였을까? 우린 진짜로 10년은 뒤처진 게 아닐까? 변화의 시작 전은 처음으로 배우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자세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회의 시간엔 최대한 메모를 했고 통역 없이 한국 기술 문서를 직접 해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내 젊은 엔지니어들과 점심도 같이 먹으며 기술뿐 아니라 그들의 철학, 문화, 태도까지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돕는 이유를 아는 전문가였고, 그 점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배우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구소에서 저를 보던 한 연구원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미국 분이시라 되게 무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진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게 배웠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의 자존심 싸움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이제 진짜 기술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 나라를 잘못 이해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협력 프로젝트가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저는 어느새 한국 기술과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졌고, 저는 매일같이 배움의 자세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소와 조선소를 오가며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정밀한 배려, 효율, 철학의 집합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태도에 점점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프로젝트 발표회를 앞두고 자존심을 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MASGA 협력 성과를 발표하는 한미 공동 세미나가 열리기 며칠 전, 우리는 마지막 테스트 겸 발표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미국 측은 우리 쪽에서 새롭게 보완한 설계 시스템을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한국 측은 기존의 AI 기반 자동 설계 플랫폼을 메인으로 삼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가 과열되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전체 프레임은 미국이 주도했고 우리는 지금 자국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프로젝트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도였지만 그 말은 마치 한국은 결국 서포트일 뿐이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특히 이정현 팀장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 팀장은 회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답변, 그리고 서운함. 며칠 후 제가 직접 연구소의 카페테리아에서 이정현 팀장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지만 그의 대답은 너무도 짧고 냉정했습니다. 그냥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라면 따로 설명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해야 할 일만 계속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을 주었다가 배신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문화가 다르구나.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속은 다르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세미나 전날 마지막 리허설이 예정돼 있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연구소로 향하고 있었고 그때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이정현 팀장이었고 제목은 MASGA 발표 자료 최종본 미국 한국 공동 기술로 편집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파일에는 미국 측의 개선안과 한국 측의 설계 시스템이 절묘하게 통합된 버전이 담겨 있었고 발표 슬라이드의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국가를 떠나 사람을 돕는 것이 기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 측 기술 총괄 이정현 드림. 그 순간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미지근해졌다는 것도 잊은 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오해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뛰어난 나라라는 것을요. 이정현 팀장은 자존심 싸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놓쳤던 기술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이론이나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문화이자 정신이자 가치였습니다. 저는 그 메일에 단 한 줄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현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미국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앞서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세미나 발표가 끝난 그날 밤, 이정현 팀장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브라이언 씨, 다음엔 저희가 미국에 가서 기술을 배우게 될 날도 오겠죠? 그땐 저도 겸손하게 많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 나라 내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KUREA, 나의 스승이자 동료였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 마치 제 마음이 그 하늘을 붙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오는 늦가을 아침, 한기가 서려 있는 유리창 너머로 멀리 한강이 흐르고 서울의 빌딩들이 조용히 저를 배웅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를 파트너 국가 정도로만 인식하던 제가 이제는 이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을 안고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한국 연구원들, 그들은 기술자가 아닌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이정현 팀장, 서윤아 통역사, 그리고 수많은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단순한 협업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마치 수치와 도면으로 춤을 추는 예술가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면을 넘기며 기술을 설명할 때조차도 이걸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이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할 때 단 한 번도 이 기술이 사람에게 어떤 위안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 하나하나에 사람을 향한 시선이 깃들어 있었고 그 시선은 효율보다 따뜻했습니다. 그게 너무 낯설면서도 너무 부러웠습니다. 떠나는 날, 진짜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 연구소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브라이언 씨. 다음에 꼭 다시 오세요. 짧은 인사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은 계산된 예의가 아닌 진짜 이별의 아쉬움이었습니다. 서윤아 씨는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미국 가셔서 한 번쯤 꺼내 보시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그 봉투를 열어봤을 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와 작은 한국 전통 부채가 들어 있었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만했던 당신이 나중엔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려 했던 모습. 저희는 다 기억합니다. 한국은 늘 배움을 주고받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의 삶,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귀국 후 MASGA 프로젝트의 마무리 보고서를 준비하던 저는 보고서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 협력으로 시작되었지만 인간적 감동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제 상사와 동료들은 처음엔 웃음을 지었지만 이내 저의 태도 변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MIT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 몇몇은 브라이언, 우리도 한국에 배울 수 있는 걸 찾자며 직접 한국조선 기술 자료를 번역해 공부하자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동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시 한국을 찾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정현 팀장에게서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년 봄 울산에서 열리는 국제조선 기술 포럼에 미국 대표 엔지니어로서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메일을 읽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학생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걸 미국의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 회사 내에서도 K조선 테크 캠프라는 이름으로 한국 기술을 배우는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진심.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학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기술의 본질이 속도와 정밀함이라면 그 본질을 어떻게 사람의 삶과 연결할지 고민하는 건 철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철학을 서울의 밤거리에서, 연구소의 책상 위에서, 그리고 한국인들의 말 한마디에서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국가입니다. 그것은 숫자나 순위 때문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나라와 함께 일한 진심으로 운 좋은 기술자입니다.